네. 라우레 법칙이랑 헨리 법칙이랑 완전 다른 건가요? 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슬쩍 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라우레 법칙은 어디서 쓰는 거라고요? 라우레 법칙은 이상 용액에서 쓰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용액이 사실은 연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막 인간이 달나라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달나라 가고 블랙홀 연구하고 하는 이런 거대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액체 상태 용액을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실제 용액이요. 실제 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에 대한 연구 있잖아요. 그것보다 소금물 내의 연구가 훨씬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는 것보다 소금물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용액은 연구하기가 인류가 남겨놓은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용액입니다. 그리고 이 용액이 정복이 돼야 그 다음 뭐도 정복이 되겠습니까?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해지겠습니까? 바로 생명이요. 생명. 즉 용액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연구가 더딘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류가 남겨놓은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용액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 용액 말고도 다른 모델들을 그나마 개발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 이상적 묽은 용액에 적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헨리의 법칙을 또 어디에 응용할 수도 있냐면 바로 액체 용매에 기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헨리의 법칙을 살짝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앞뒤다 자르고 그냥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해도를 헨리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배워버리고 마는데 원래는 그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개념 속에 헨리의 법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레 법칙과 헨리의 법칙은 완전 다른 상황에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우선은 저거 황산 수용액 자 보자 자 진한 황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은 상온에서 점성도가 큰 점성도가 큰 형광빛의 액체입니다. 그래서 형광 연두빛, 형광 노란빛이 납니다. 네, 진한 황산은. 그래서 근데 색깔이 진하진 않고요. 아주 옅게 살짝 노르스름 살짝 연두 요런 빛이 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꿀 같습니다. 꿀. 점성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꿀. 딱 육안으로 보면 그 점성이 있어가지고 끈적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딱 꿀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게 질량비 98%짜리입니다. 질량비 98%. 그럼 나머지 2%는 뭐다? 나머지 2%. 바로 H2O 2%가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황산과 물은 섞일 때 매우 격렬한 발열 반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황산의 뭐 루이스 구조가
요렇게. 이게 바로 황산의 루이스 구조죠. 여기에 H2O가 반응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반응이 뭐하다? 매우 격렬하고 엄청난 발열입니다. 엄청 발열. 자, 이 매우 격렬하다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까요? 매우 격렬한 만큼 뭐 하기도 하겠어요? 격렬한 만큼 뭐 하기도 하겠어요? 홍우야. 바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막 튀고 막 이래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산은 물과의 친화력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유명한 탈수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탈수란 말 알죠? 물을 쪽쪽쪽 뽑아내는 거. 그래서 황산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굉장히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공간에다가 저렇게 진한 황산을 넣어두면 진한 황산이 주변에 물을 쪽쪽쪽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2%의 물이 포함된다는 것도 뭐냐면 공장에서 해가지고 순수하게 100%짜리 진한 황산을 만들었다고 치자. 100%짜리 순수 황산을 만들었다고 치자. 하지만 그 황산이 누구하고의 친화력이 물하고의 친화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얘를 패키징을 하고 그 창고에 재고로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뭐랑 이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요 대기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뚜껑을 아무리 닫아놔도 그 안으로 증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를 이 진한 황산이 막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짜리를 만들어도 진한 황산은 물을 끌어들여서 이 질량비 퍼센트로 98%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쟤를 분리를 시켜도 98% 이상 순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물하고의 어떤 그 친화력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이 끈적한 진한 황산을 어떤 식으로건 이제 희석을 시켜가지고 물과 섞어가지고는 묽은 황산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묽은 황산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어디다가 어디를 부어라? 물에다가 진한 황산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로 하면 안 되나요? 진한 황산에다 물 부으면 안 되나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는 얘기.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가 뭐예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음료. 바로 아메리카노잖아요. 네. 그 아메리카노 어떻게 만들어요?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붓잖아요. 그럼 거꾸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 부으면 아메리카노고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부으면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똑같죠. 어차피 맛없기는 똑같이 맛없어요. 아메리카노는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메리카노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커피가 아니에요. 왜죠? 왜죠? 희석하잖아요, 희석. 희석하니까 커피 향기가 팍 줄어버리죠.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맛없게 먹죠. 아이스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맛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죠. 온도가 낮으면 커피의 그 향기가 잘 증발되겠어요? 증발이 안 되겠어요? 증발이 안 되겠죠. 증발이 안 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 향기가 약해요. 그 다음 차가우니까
미각을 어떻게 하냐면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를 가장 맛없게 먹는 방식이에요. 화학적으로 미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오직 뭐냐면 차가움의 쾌감만 먹는 거예요. 차가움의 쾌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미각적으로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후각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요. 미각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인지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던데, 네, 뭐 하여튼 그래. 당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아메리카노가 아니에요? 저기 뭐 먹었는데? 라떼. 알겠습니다. 나연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안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다. 근데 뭐 어쨌건 뭐 취향일 수는 있고 어쨌건. 그럼 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거를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묽은 황산 제조시 유의사항.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물을 준비하고 여기에 아이 예쁘지가 않냐? 준비하고 진한 황산 대 진한 황산을 준비해 놓고 여기에 물을. 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한 황산이 이제 뚝 떨어지겠죠. 어디로요? 물로요. 물이 뚝 떨어지겠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어떤 차이? 자, 어떤 차이예요? 나연아,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 어떤 차이? 표면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슨 차이라고? 자, 어떤 차이? 자, 그림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종호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밀도 차이가 있다고요, 밀도 차이. 물의 밀도 얼마예요? 물의 밀도 얼마예요? 1g per 밀리리터잖아요. 진한 황산의 밀도는 거기 뭐 1.8cm, 한 대략 2g per 밀리리터. 어디가 더 밀도가 커요? 진한 황산의 밀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에다가 진한 황산을 부으면 진한 황산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무겁기 때문에 안쪽으로 깔리는 거야. 깔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발열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겁고 이게 가볍기 때문에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 위로 떠요. 위에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발열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진한 황산을 서서히 섞으면 발열이 되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물 속에서 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액체 표면에서 튀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은 어디 있어요? 내 얼굴은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은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에서 튀는 거하고 공기중으로 튀는 거하고 어떤 게 위험해요? 이쪽이 위험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즉 뭐냐면
에스프레소하고 물을 어떤 식으로 섞건 아메리카노는 돼요. 물하고 황산을 어떤 식으로 섞건 묽은 황산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묽은 황산은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밀도 차이에 의한 위험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나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황산에 대한 얘기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과학을 일찍부터 공부한 초등학생들도 이 얘기를 알거든요. 초등학생들도 과학 좋아하는 애들은 이 얘기 알아요. 진한 황산 희석할 때 물에다가 부어야 된다고. 이유를 물으면요. 대학생도 잘 몰라요. 이유를 물으면. 왜 거꾸로 하면 안 되냐고. 이유가 이거예요. 알겠죠? 별것도 아닌 이유입니다. 별것도 아닌 이유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알겠죠? 좀 알겠죠? 됐다. 다음 주는 그 연대 입시 관계로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입시가 다음 주에 그 뭐 연대 입시 맞죠? 네, 수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휴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단체 카톡방으로 보강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보강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좀 놀지 말고 좀 공부를 해요. 알겠죠? 알겠죠? 괜찮겠죠? 나연이 알겠죠? 정우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다음 주 수업은 없고 내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 주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해서 재밌는 거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저 공부 좀 해요. 알겠죠? 괜찮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종우 왜 안 하는 거야? 종우만 했어요. 종우. 안녕. 됐다. 시마이 데스.